자,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갈게요. 새로운 개념 몇 가지 또 해보고 문제 더 풀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DIV를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 녀석들한테 인라인 블럭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100픽셀 정도 가지게 할 거고, 너비를 33%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깔을 좀 입혀보겠습니다. 너비, 높이 같은 거 할 때 퍼센트 사용 가능해요. 높이에서의 퍼센트는 조금 유의해서 써야 되는 개념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가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 10개의 div 중에서 얘만, 이 녀석만 색깔 배경색을 다른 색깔로 바꿀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이나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 녀석만 색깔을 바꾸려면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죠? 이 녀석에 해당하는 div를 다른 태그로 감싼다거나 뭔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거 말고는 지금 해결책이 있나요, 우리?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5번째였으니까 1, 2, 3, 4, 5 이 녀석을 애초에 이 녀석을 다른 태그로 바꿔버리거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가되 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레드로 바꿀 거다, 이럼 바뀌겠죠? 이거 아니면 div는 div대로 두되 5번째 div 이 녀석한테는 내비의 자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내비한테 인라인 블럭만 부여를 하고요. 그래도 깨지긴 깨지네요. 아니다. 이렇게 해주고 내비도 인라인 블럭. 이래도 안 되는군요. 이거 빼고, 이것도 어차피 먹을 거잖아. 상관이 없었구나. 네,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절한 게 없고, 태그를 바꾸는 거 말고는 없는 상태인데, 태그를 건드리지 않고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이제 몇 번째 자식이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div 10개가 형제관계죠. 얘네들은 다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다 형제관계예요. 첫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죠. 막내는 마지막일 거고, 그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형제관계를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자, 얘는 부모가 있나요? 이 div들은 지금 이 태그 상황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부모가 있어요? 없죠. 이 상황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없어요. 근데 사실 여기 안에 적혀있는 이 div들은 이 코드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들이에요. 얘는 이제 느낌표 탭을 하면 나오는 녀석인데, 이 코드펜 연습장 툴 안에서는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HTML 영역에다가 쓰던 이런 태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body라고 하는 영역 안쪽에 존재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지금 코드펜 작업 영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태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를 body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혹은 조상으로. 왜냐면 div의 자식으로 만약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섹션한테 body는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태그는 바디의 후손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바디 녀석은 실질적으로 HTML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HTML이라는 부모가 있고 그 밑에 자식으로 바디라는 애가 있고, 그 바디의 자식 혹은 후손의 개념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태그들을 써왔던 거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바디가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용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얘는 퍼센트 말고 픽셀을 좀 작게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가운데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div라는 녀석 바깥에다가 뭐 섹션이나 내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녀석한테 텍스트 얼라인 이런 걸 부여를 했는데, 이거 그냥 바디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부여하면 얘는 정렬돼요. 실제로 이렇게 선택자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태그가 맞습니다. 바디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이 div들이니까 진짜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개념이 맞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식으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nth child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을 할 건데, div이긴 div예요. 근데 nth child라고 쓸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 아까 원했던 건 여기였습니다. 다섯째였죠? 다섯째를 모르겠다라고 넣어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레드로 바꾼다라고 하면 얘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자식을 골라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div의 맨 위에다가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 하나를 더 만들어요. 얘는 이제 동작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앞으로 당겨졌어요. 우리가 원한 건 div의 다섯째였는데, 그죠? 얘는 그래서 읽을 때 의미를, 선택자의 의미를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div 중에 다섯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다섯째인데 div면이에요. 다섯째가 div가 맞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섹션을 1, 2, 3, 4 여기 밑에다가 넣으면 얘는 이제 동작을 안 해요. 동작을 못 합니다. 왜냐면 다섯째 div인 애가 없으니까요. div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까지로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은 다섯째, 얘가 다섯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티티 차일드를 사용할 때는 의미를, 선택자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div 중에 다섯째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도 한번 바꿔볼까요? 얘는 일곱째인데, 일곱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 어차피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줄 거니까 얘네 합칠 수 없을까?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이런 문법은 없어요. 이걸 합치려면은 이 방식밖에 없어요. 선택자 여러 개 쓰는 거, 컴마로 구분을 지어서 여러 개 쓰는 선택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첫째 막내 개념도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first child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ast child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골드, 여기에는 그린 한번 넣어볼게요. 첫째와 막내 고르는 거. 첫째와 막내는 몇 번째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몇 번째라는 말을 써서 골라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1 이렇게 넣어놓고 뭐 핑크 이렇게 골라도 곤란은 집니다. 근데 굳이 첫째니까 first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아까처럼 이 위에다가 섹션이라는 게 하나 생겨버리면 더 이상 첫째 중에 div는 없으니까 안 먹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nth child는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이번에는 짝수 번째 애들 2, 4, 6, 8, 10까지 이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한 번에 골라서 색깔을 다 레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으로 활용을 하자면은 nth child 2, 4, 6, 8, 10 해가지고 5개를 선택자를 골라줘야겠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규칙성을 가졌을 때 쓸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nth child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넣으면은 그 해당 숫자가 골라지는 거였는데 여기다가 뭐 2를 넣으면은 둘째가 골라지는 거였는데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제가 이 n을 넣을 거예요. 자, nth, n 몇 번째라고 할 때 n, 얘는 미지수예요, 미지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숫자를 넣어도 골라지지만 여기다가 이 n이라는 미지수를 활용해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n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 n이라는 녀석은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를 하며 계속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까지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처음에 0 들어가면 2 곱하기 0이죠. 이 n이라는 건 2 곱하기 n이잖아요. 그래서 n이 처음에 0이면 0이에요. 근데 0번째 없죠. 그럼 그 다음 1 들어가면 두 번째죠. 2 들어가면 네 번째, 3 들어가면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홀수 번째 애들을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플러스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0부터 들어갈 거기 때문에 2n의 결과 0 플러스 1 나오면 1 첫 번째부터 1 들어가면 3, 2 들어가면 5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짝수 번째, 홀수 번째라고는 했는데 만약에 4의 배수 번째라고 하면 4, 8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2n 플러스 4 하는 거죠. 아니지. 2n 플러스 4가 아니죠. 4n이죠, 4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골라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nth child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body나 html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따로 설명을 더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자, 이번엔 요거 보겠습니다. 제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녀석한테 높이 100픽셀 그리고 너비를 5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놓고, 자, 이 div 회색깔 영역인 이 녀석을 제가 가운데 정렬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를 안 바꿀 거예요. 얘를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다면 우리 그냥 바디에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 줬을 때 얘는 가요. 글자 취급을 받을 거니까, 그죠? 근데 인라인 블록으로 안 바꿀 거예요. 그럼 텍스트 라인에 글자를 정렬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녀석을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서 지금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은 상황. 그러니까 블록 요소에 대한 가운데 정렬 방법에 대한 걸 우리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마진이라는 걸 배웠죠. 제가 마진을 레프트를 한 100픽셀 줘볼게요. 이게는 어떻게 됐죠? 마진 레프트,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영역 바깥 영역을 밀어내는 개념이었으니까 레프트 왼쪽에서 100만큼 밀어내 라고 하니까 이만큼 밀어냈죠. 자, 마진 레프트를 주기 전보다 가운데랑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그쵸? 더 밀어볼게요. 점점 가까워지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정렬이 될 수 있을까요? 얼추 좀 된 것 같은데, 얼추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 된 건가요, 정렬?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만 바꿔도 심각하게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힌트는 얻어냈죠. 이게 지금 이렇게 쓸 때마다
뭔가 이 컨텐츠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바깥 여백을 밀어냄으로써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얼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왼쪽으로 이만큼 밀었고 오른쪽에서도 동일한 만큼 밀게 되면 얘는 정렬을 할 수 있을까요? 얼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양쪽을, 그러니까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양쪽을 동일한 만큼만 밀어내면은 얘네들은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 라이트로 줘볼게요. 500픽셀을 줘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었나요? 이걸 변화를 눈으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레프트를 없애볼게요. 얘는 지금 오른쪽에서 500을 밀고 있나요? 오른쪽에서 500을 밀고 있어요. 이만큼으로 여백이 생겼을 겁니다. 500만큼. 개발자도 까서 보면 있죠? 오른쪽에 있어요. 문제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벽에서 500만큼 밀어내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이 녀석의 기본이 왼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밀렸지만 여기는 안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너비를 지정하지 않아요. 얘는 라이트를 500만큼 민 게 맞나요? 맞죠? 500만큼 밀고 있어요. 여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못 변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너비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DIV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너비가 최대화예요. 그럼 여기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럼 벽에 이쪽 벽에도 붙었죠. 그러면 이쪽 벽에서 오른쪽을 500만큼 밀면 얘는 줄어들어야죠, 이렇게. 그렇죠? 너비가 없어지니까 라이트가 작동을 했습니다. 너비가 있을 때 레프트는 정상 작동을 했지만 라이트가 안 되던 상황. 너비가 없어지니까 라이트가 정상으로 동작을 하는 상황. 여기서 이제 레프트를 열면 얘는 가운데 정렬 된 건가요? 이거는 된 거죠.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가운데 정렬,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가운데 정렬. 동일하게 밀어내고 있으니까. 자, 얼추 많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원했던 건 너비가 500인 거예요. 이건 정렬된 거예요? 다시 또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너비가 없을 때에는 마진 레프트랑 라이트를 동일하게 주면 가운데 정렬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너비가 생겨버리면 라이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동작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밀어내는 개념으로서 완벽하게 구현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들을 고정시키지 않고 손을 놔버릴 겁니다. 지금 이 녀석은 라이트 500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오른쪽 여백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얘는 라이트 500이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레프트가 오토, 손을 놨기 때문이에요. 오토는 자동,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개성을 부리지 않겠어. 픽셀이나 이런 어떠한 수치, 값을 입력을 하는 행위는 나 이런 크기로서 고정될 거야 라는 느낌이고요. 오토는 손을 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한테 이 왼쪽에 붙잡고 있던 녀석한테 손을 놓으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500만큼 떨어진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너비를 만약에 빼볼게요. 아까랑 동일한 상황. 너비가 생길 때 여기가 더 붙으면 더 티가 날 거니까 100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손을 놓으면 얘는 양쪽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둘 다 개성을 부리고 있지 않아요. 너비만 개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녀석은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인데 너비랑 마진 레프트, 라이트 이 세 가지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는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가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건데 너비가 개성을 부리지 않는다면 너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가운데 정렬이 아니죠. 사실 정렬이 맞으면서도 아닌 거예요. 가득 차 있으니까. 이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픽셀을 조정해서
정렬의 개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너비가 지정되어 있다면 오토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박스를 왼쪽에다가 그냥 붙여놓고 싶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마진 같은 거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사실 레프트는 오토로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상관없어요. 그죠? 얘는 오토여도 이제 오토가 아니죠. 얘는 원래는 0입니다. 0. 0인데 지금 오토가 됐더니 오른쪽 끝에 가서 붙었어요. 얘는 손을 놨으니까 지금 내 쪽으로 붙어있어 라는 느낌이었는데 손을 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라이트 오토가 들어가면 왼쪽에 붙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블록 요소를 만들어내고 너비를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얘 기본적인 위치는 레프트가 0이고요. 라이트도 0일 거예요. 기본값이. 근데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레프트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동작을 못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 끝으로 보내고 싶으면은 레프트를 오토로, 가운데로 보내고 싶으면 라이트도 오토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셋 다 해결을 했죠. 이 중간으로 애매하게 오는 거는 그냥 레프트 같은 거 수치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근데 정렬의 개념이 아니니까 좌측 정렬, 우측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봤습니다. 블록 요소를 정렬하는 방식.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거 할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얘와 얘를 빨간색 글자로 바꾸고 싶어요. 3과 6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뭐 쓸 수 있어요? 이제 태그 추가하는 거 말고 스타일 속성만 부여해서 방금 전에 배운 NTH 차일드 가능하겠죠? 쓸 때 예고를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NTH 차일드 가로 안에 3 예고를 내면요 섹션에 뭐 라스트 차일드 아니면 섹션에 뭐 NTH 차일드 이런 식으로 가져야겠죠? 해볼게요. div에 nth 3 컬러 레드 그리고 섹션인데 라스트 차일드 이래야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존재해요. 우리한테는 그거 배워볼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부여를 할 거고요. 이 안쪽에 A라는 이름으로 넣어줄게요. 지금 제가 이 클래스라는 속성을 부여해서 A라는 이름으로 넣은 이 행위는 뭐 한 거냐면 이 div 태그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 놓은 겁니다. 이 녀석을 콕 집어서 부를 수 있는 별명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제 A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불러내면 얘가 나 불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부를 때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름이 A니까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넣으면 이건 A 태그를 부르는 거였잖아요. 선택자에서. 그죠? 그래서 저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 별명을 부르려면 앞에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러면 .a, A라는 애 나와봐 라고 했을 때 컬러가 레드로 잘 바뀌었죠? 자, 근데 이 클래스는 여러 태그에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섹션한테도 이 클래스를 그대로 부여를 하면 얘도 동작을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클래스라는 속성값이 다른 태그에 들어가도 문제가 전혀 없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동일한 별명을 가지고 불러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이름을 하나만 지을 수 있느냐? 아니요. 두 개를 지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띄어쓰기로 구분자를 해줘야 되고요. 이러면 이제 이 div는 a랑 b라는 별명, 그리고 div라는 태그 이름까지 해서 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a 하나, 그 다음 섹션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 별명의 개수를 늘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b를 부르게 되면 얘만 바뀌어요. b라는 별명은 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b라는 이름을 다른 애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5번이라는 애한테 주는데 a를 안 줄 거예요, 얘는. 그럼 지금은 바뀌었죠? b가 가지고 있는 애가 둘이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앞에다가 이걸 하나 붙여볼게요. .a.b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 값으로 a를 가지고 있는데 b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A를 가지고 있는 애, 그리고 B를 가지고 있는 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컴마를 구분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얘는 둘 다 가지고 있는 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A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레드로 바꾸라고 하고서 .A, .B 가지고 있는 애한테 블루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블루죠. 3은 블루고요. 6은 레드예요. 분명 .A한테는 레드를 걸었는데 그 밑에서 .A, .B를 골라서 블루를 주니까 블루가 먹었습니다. 자, 이거는 CSS 코드의 순서 때문은 아니고요. 이가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자, 선택자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고 콕 집어낼 수 있는 선택자를 자세하게 적어줄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였어요. 근데 이제 별명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집어냈을 때 그 녀석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얘가 코드가 실제로 올라갔지만 이 레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2라는 애한테도 클래스를 하나 주고 제가 이번에는 요거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섹션에 A 선택 컬러 그린 이러면 얘는 또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얘가 아래에 있어서 아니요 위로 가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냥 클래스 이름 A로 불러낸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은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섹션 태그인데 클래스로 A라는 이름을 가진 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죠. 엔드 조건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클래스에 대한 내용. 자, 이번에는 id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태그 속성에 id를 넣을 수 있고요. 이 id도 저런 것과 비슷하게 별명을 짓는 느낌입니다. 클래스랑 비슷하게 별명을 이름을 하나 더 지어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id는 클래스랑 다르게 내가 C라는 지금 첫 번째 div가 C라는 이름으로 id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id를 다른 녀석에게 주면 여기서는 근데 되거든요. 자, 저 id를 불러낼 때는 점은 클래스고 id는 샵이에요. 샵 C로 불러내서 컬러를 핑크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돼요. 코드펜에서 되는 건데 실제로는 안 돼요. 이거 id 중복되면 안 됩니다. id는 고유한 값이에요. 우리 PK 할 때도 항상 id라는 명칭을 썼죠. 항상 고유값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이건 코드펜이 지금 그냥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id를 여러 개 만들 수 없다. 그럼 id, 이 첫 번째 div id가 C인데 얘한테도 id를 주고 싶으면 얘는 다른 이름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D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신에 클래스 이름이랑은 겹칠 수는 있어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id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결국 id도 클래스도 별명 짓는 건데 id는 이제 중복을
중복된 이름으로 여러 명한테 줄 수 없다라는 특징, 클래스는 여러 명한테 줘도 된다라는 특징, 이 차이점. 그럼 사실 아이디 없이 클래스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데 안 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아이디랑 클래스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실제로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별명 짓는 거고 이름 짓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HTML 태그 작업을 해놓고 CSS 속성을 입힐 때요,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속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녀석들은 클래스 가지고 처리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작업된 화면 결과물을 가지고 개발자가 일을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이 태그 하나를 쏙 골라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작업을 할 건데 이 녀석을 골라다가 뭘 해야 돼요. 막 얘가 움직이게 하고 싶대요. 얘를 골라야 돼요. 그럴 때 보통 그냥 아이디를 씁니다. 얘 하나만 콕 집어낼 때. 이거를 뭐 물론 선택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골라내는 방법은 많지만 그걸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상황에 맞게끔 아이디를 부여해서 얘를 골라낼 때, 그럴 때 아이디를 주로 쓰고, 그 외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클래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라는 속성과 아이디라는 속성은 공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불러내는 방식이 다르니까. 아이디는 샵이고 클래스는 점이니까.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그 가지고 뭔가를 불러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CSS로 작업된 파일들을 봐도, 이런 거 하나 봐도 여기 소스 쪽 가서 보면은 여기선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걸로 찾아볼까요? CSS가 있습니다. 프리뷰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이 네이버 웹페이지 안쪽에 사용되고 있는 CSS예요. 뭐가 되게 많죠? 여기 보면 바디, 버튼 이런 것들은 이제 태그고요. 인풋 셀렉트 테이블 이런 거 태그입니다. 여기 윗부분은 조금 태그가 나오고 있다가 이미지도 있죠?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이런 거 나오다가 쭉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다 점이에요. 클래스를 불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선택자를 사용을 할 때 태그 이름 가지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통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얘한테도 들어가야 돼, 얘한테도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아이디에 대한 개념. 자, 그러면 문제를 열어드릴게요. 자,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무지개 만들어달라는 문제 하나와 BNS 사이트의 상단 이미지 4개까지만 구현해주세요 나왔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거 밑에 있는 문제는 혹시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이미지를 따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